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기인 조합에서부터 출발할 시간입니다.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 회사 이런 쪽을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할 때 설립의 절차가 있겠죠. 물론 이 자연이 태어나는 것처럼 법인 회사도 이 경우에 설립 등기를 해야 태어나죠.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이 회사의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 등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기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있어서 설립 등기가 있다. 설립 등기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회사를 설립하자라는 일정한 목적, 이걸 가지고 이제 발기인이 이제 출발하게 되게 됩니다. 발기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발기인이 일정한 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설립 중 회사가 아니라 설립 중 회사는 이렇게 설립 등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설립 중의 회사, 설립 과정 회사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판례가 발기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발기인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교재에서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형식적 개념으로 이제 시험에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발기인이라고 이 경우에 정관에 기재되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데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가 발기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제 정관 작성을 실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1주라도 인수하면 인수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면 설립 중에 회사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가 되면은 이 설립 중의 회사가 발기인이 소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발기인은 어차피 설립 중 회사에 태어나기 전까지 같이 병존한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병존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이 발기인의 발기인이 2명 이상이 일정한 회사를 설립하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기인 조합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발기인 조합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발기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설립 중에 회사가 됐을 때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라든가 기관은 무엇이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설립 등기가 되고 나서 요 과정 요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발기인 조합이 있다. 요건 이제 민법상의 조합계약입니다.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설립 중에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 정관을 작성하고 실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기인이 이제 설립 중 회사의 기관입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의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를 수행하는 것이 설립 중 회사의 발기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기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뭐 돈을 빌려온다든가 뭔가 매입을 한다든가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 발기인의 이러한 행위가 설립 중 회사에 당연히 계승되느냐 이렇게 승계되느냐 이렇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설립 중 회사가 한 행위 발기인이 하겠죠.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설립 후 회사에 당연히 귀속되느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발기인은 발기인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정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이 발기인 조합이 채무를 분담했다라고 한다면 설립한 회사 설립 후 회사에 당연히 계승된다, 당연 승계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발기인이 설립중개사의 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설립중개사의 기속이 되고 설립중개사는 설립 후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동일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 승계된다. 당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도의 이러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채무 인수 절차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떤 포인트가 설립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립 후 회사에 당연히 기속된다라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잘 갖고 가시면서 자 교재에서 이제 발기인 조합 나오는데 이 발기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설립이 발기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질설, 그 실질설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 이걸 표현하는 거죠. 실질설이 있고, 그렇죠? 실질설이 있고, 그러나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재된 자라고 하는 그런 기명란에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형식설을 이제 우리는 취하고 있고 시험에서도 형식설을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요 발기인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만 가능한 거냐, 회사도 가능한 거냐? 자, 법인이죠. 회사가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교재에서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자, 이 발기인이 있을 때 발기인 이상이 되면 발기인 조합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민법의 조합계약 일종이기 때문에 자,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기인 조합은 정관의 작성을 비롯하여 자 여기 이제 정관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정관 작성에 권한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회사의 설립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기인 조합의 권한이 이런 두 가지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 발기인 조합의 가입과 탈퇴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교재 2번에. 그러면 이 발기인 조합과 이 탈퇴에 있어서 민법상의 조합의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법리에 따라서 가입이 되기도 하고 자, 민법의 조합의 법리에 따라서 탈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주식 청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라고 한다면 설립중개사에서 이제 이 경우에 주식을 갖다가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집 설립의 경우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이러한 모집 설립은 주식 청약서에 의한 청약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청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주식 청약서가 작성이 된 후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발기인 전원동의입니다. 발기인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 탈퇴가 가능하다. 탈퇴가 조건이 주식 청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좀 엄격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발기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발기인은 설립중개사의 기관이고 설립중개사로 진입이 되기 전에도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중회사와 발기인 조합 또는 발기인과의 관계,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발기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중회사에 있어서도 계속 설립중회사와 병존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발기인 조합이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 상호간에 개인법적인 어떤 관계로서 적용을 받겠지만 그러나 설립중의 회사는 일정한 설립중의 회사라고 하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설립 등기는 안 됐지만 이 경우에 일정한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체법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중개사로서의 행위는 당연히 설립부회사에
귀속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긴 조합 정도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 제3관의 설립 중개회사, 설립 중개회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립 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일정한 기능은 무엇이고, 설립 중개회사의 법적 성질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연 이 설립 중개회사의 발기인이 어느 행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관 설립 중개회사에서 자, 서론에서 1번 나오고 설립 중개회사의 자,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립 중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는 안 됐다는 거죠. 설립 등기가 되게 되면 법인격이 태어난다, 창설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설립 등기 되기 전 단계이고, 그러면 발기인이 이 경우에 발기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명의상이라면 어느 때 설립 중에 회사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주식을 인수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일주라도 인수했을 때에 설립 중에 회사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이 많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직 설립 등기가 되기 전에, 그죠? 설립 등기가 되기 전에, 그러면 그 효과가 발기인 개인에게 기속되거나 발기인 조합에게 기속될 거예요. 그죠? 발기인에게 기속되거나 발기인 조합의 성격은 민법에서 공동소유에서 조합의 소유는 합의라는 평가를 씁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준합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발기인이 또는 발기인 조합이 채무를 분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준합의죠. 발기인 조합의 소유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준합의적으로 기속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설립 중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강학상의 개념이에요. 강학상의 개념. 발기인이 주식을 일주라도 인수하고 정관 작성한 후에 설립 등기 전까지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을, 강학상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설립 후 회사에게 당연히 채무를 부담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법적인 여러 절차를, 채무 인수 절차 이런 게 필요 없이 당연히 기속되기 위한 하나의 강학상의 개념이다. 시험에서는 그렇게 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에 있어서 법적인 성질, 이런 어떤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적인 성질에서 2번이죠. 자, 근본 규칙.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근본 규칙이에요. 근본, 컴퓨터로 치면 근본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정관은 이제 근본적 규칙이에요. 규칙. 근본, 그 회사의 근본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관이 작성되고, 그죠? 자, 그리고 설립 중의 회사는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전 단계예요. 실체는 있다는 거죠. 설립 중 회사라는 것이 실체는 법인의 실체죠. 법인의 실체는 형성이 되어 있고, 그죠? 아직은 설립의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설립 중의 회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뭔가 정관은 작성되어 있고 발기인이 하나의 좀 대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설립 중의 회사 개념을 허용, 인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는 성립 시기가 나오고 있죠. 성립 시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관을 작성하고, 그죠? 발기인이 주식을 일주라도 인수했을 때라는 인수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했을 때 이때 집행기관으로 이 경우에 성립 시기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건 판례죠. 판례. 판례가 언제
설립중개사가 되느냐라고 하면 정관의 작성과 실체 형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주라도 주식을 인수했을 때 설립중개 회사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판례가 인수시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립 시기에 대한 2번의 보고에 되면, 자, 발기인이 일주를 인수하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설립중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일주라도 인수가 된다면 이때는 설립중의 회사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립중의 회사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다라고 했을 때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어떤 기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관이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발기인이 설립중 회사의 기관이죠. 설립부 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사와 감사는 이 경우에 이 설립부 회사에 있어서 이사 감사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설립중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중의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이 경우에 감신, 여기 어떤 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설립중의 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기관 중에 첫 번째가 의결기관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의결기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결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의결기관 중에 창립총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자, 의사를 결정해서 의결까지 나가는 기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설립에는 발기설립이 있고요. 발기설립이 있고, 그리고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죠. 모집설립은 이 경우에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발기인이. 그랬을 때 요 발기가 발기설립이다라고 하게 되면,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교재에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의사 결정.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기설립의 경우에 이 경우에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서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발기인들의 총회, 그죠? 발기인들의 총회죠. 발기인들의 총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발기인 총회 개념을 과연 인정할 수 있다는 건가? 그랬을 때 판례가, 봐라, 발기설립의 경우에 이 발기인들의 의결권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니까 이것은 발기인 총회를 개념을 인정한 거다라고 해서 판례가 발기인 총회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의 큰 논점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모집설립이야 당연히 이렇게 주식을 모집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 인수인들과 발기인들의 주금액을 납입하고 현물 출자 같은 것을 이행하고, 이게 알게 되면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창립총회가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립총회는 뭐 당연히 의사결정기관인데, 발기인 총회가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립총회의 절차, 그 의결기관의 로마자 2번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주총회가 설립 후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규정들을 이렇게
빌려오게 된다. 법이 법을 빌려오면 이걸 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걸 준용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다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시험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이 물론이고 설립 폐지까지도 결의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정관 변경 가능하고요. 설립의 폐지도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창립총회의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창립총회 정관 변경과 설립 폐지도 법 규정상으로 가능한데 이러한 결의들을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서죠.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서가 있는데 소집 통지서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느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느냐, 이게 법조문의 태제입니다. 그랬을 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원래 원칙은 기재하고 불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 회사법을 진행하다 보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이런 게 있어요. 자, 주주총회의 특수결의다라고 하게 되면 특수결의가 이제 특수결의, 특별결의, 보통결의, 뭐 특별결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특수결의는 전원의 어떤 동의니까 특별결의다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의 3분의 2, 그죠?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것만으로는 이제 의사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and, 그죠?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발행주식 총수의 이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이거는 이제 and죠, and. 요게 특별결의입니다. 근데 창립총회에 있어서 이 결의수가 시험에서는 창립총회의 이 경우에 있어서 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동일하다 이렇게 출제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립총회, 자 교재에서도 로마자 3번에 나오고 있지만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 주식 인수인의, 이건 이제 창립총회니까 주식 인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주식 인수 총수의 과반수, 여기서 달라져 버리죠.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조금 정족수가 여기서는 좀 이것보다는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의결권 3분의 2 찬성, 주식 인수인의 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게 창립총회의 자, 의결 정족수. 자, 이 특별결의와 정족수가 다르다라는 거. 자, 중요한 논점이라고 평가하시고요. 자, 그래서 업무 집행기관이 나오고 있죠. 설립중개사의 업무 집행기관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업무 집행기관은 여기 이사가 아닙니다. 발기인이에요, 발기인. 자, 여기에서 발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감사기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3번에 감사기관이 나오는데, 이 감사기관은 이사와 감사, 설립 중회사에 있어서 이 이사는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라 감사기관이라는 것을 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고요. 자, 이 경우에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그죠?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또 모집 설립이 있겠죠. 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이게 발기인에 있어서의 어떤 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고, 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설립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법령이나 정관에
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설립 경과 조사라고 하죠. 설립 경과 조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설립 경과 조사를 이사 감사들이 하는 자다. 자,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가 발기인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모집 설립은 창립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중개사에 있어서 대외적 법률관계라고 해서, 자, 대외적인 어떤 법률관계, 이런 어떤 법률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권리능력은 일단은 설립 등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설립 등기가 되어야 권리능력이 있는 거니까 권리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리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능력, 뭔가 설립중 과정에서 소송의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걸 당사자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도 없어야 되지만 설립중 회사, 이것은 당사자 능력을 허용하고 있다. 자, 원래 등기 능력이죠. 등기 능력도 권리 능력자가 취득하는데, 설립중 회사는 이 경우에 설립중 법인으로 인정해서 등기 능력까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교재에서는 분명히 이 설립중 회사에 대해서 설립중 법인으로서 이 경우에 자, 뭔가 이렇게 예금 거래 능력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음 권리, 어음 발행, 어음 권리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립중 회사에 있어서 이 경우에 발기인들이 이 경우에 이런 어떤 행위 능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립중 회사의 대표 문제가 등장하는데, 뭐 이사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발기인이 하는 거죠. 발기인이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발기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두 명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민법이나 상법에서의 원칙적 측면이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표. 자, 이게 원칙인데, 공동대표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제한상, 공동으로 대표해라 라고 제한을 했는데 공동대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설립중개사가 선의의 보상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러한 제한사항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걸 법리적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을 기억하세요. 발기인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죠? 공동대표 하나라는 게 제한이거든요. 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의 권한 범위, 발기인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자죠. 집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하는 자가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요 행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권한 범위다. 요 권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법리적으로는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하죠. 무권 대리. 무권이 지금 대리는 아니니까 무권 대행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권 대리. 자, 그랬을 때 무권 대리가 됐을 때에는 회사가 저자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자야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회사의 책임이 없어 라고 대항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학설이 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죠? 여기에 이제 학설이 협의설이 나오게 되고요. 최협의설이네요. 자, 가장 적게 보는 거죠. 최협의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협의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광의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최여비설 교재 나오고 있죠. 최여비설 교재 나오고 있는데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행위, 그죠? 자, 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재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 등기를 치고, 그죠? 자, 모집 설립 시에 모집 설립이라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자, 뭐 여기에서 최협의설이 나오고 있고, 협의설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경우에 자,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까지 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광의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여기 최협의설을 포함하겠죠. 법률적, 경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자, 개업 준비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 개업 준비 행위가 좀 중요한 행위인데요. 준비 행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차 사무소도 필요하다. 사무소를 임차한다. 이게 개업 준비 행위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개업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립 중의 회사지만 회사가 설립 등기한 후의 행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컴퓨터를 생산한다 그러면 컴퓨터 공장을 지을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립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교재에서 나오지만 설립 사무소를 임차한다. 설립 사무소를 임차하는 행위는 개업 준비 행위다 라면 틀리는 겁니다. 자, 개업 준비 행위는 설립 등기 후 행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업 준비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개업 준비 행위까지 이 경우에 이 권한 범위로 포함하는 거예요. 이 개업 준비 행위를 해도 광의설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가 아닌 거예요. 무권 대리가 아닌 겁니다. 자, 이게 판례라는 거,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개업 준비 행위까지 이 경우에 발기인의 권한 범위로 평가하고 있다. 자, 이건 중요한 평가가 되겠고요.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판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행위, 그죠? 행위 자체가 개업 준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읽어보시고, 자, 이 경우에 자동차 조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게 개업 준비 행위고, 그러면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설립 중 회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설립 중의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주식 인수인과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자, 그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나오는데 동일성설, 판례가 동일성설입니다. 설립 중 회사와 설립 후 회사는 동일한 거다. 따라서 뭐 채무를 분담했다거나 채권을 양수했을 때 별도의 이전 행위 필요하다 틀립니다. 별도의 이전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당연이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동일성설에 따라서 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발기인이 나는 무슨 회사의 대표 발기인이다. 발기인 땡땡땡, 그죠? 요것을 이제 현명이라고도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요것을 대표기관의 자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대표기관의 자격을 표시해야 이렇게 무권대 기속이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죠? 자, 실질적 요건으로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권한 범위 내에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경우에 설립 중 회사의 요건은 충족돼야 됩니다. 주식 인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관적사하고 설립 중 회사의 실체 존재해야 된다. 이 요건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